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예.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82년생 임술생 개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1982년생 2021년이 되면은 40세네요. 이제 30대를 마감하고 이제 40대에 접어들었죠, 이제. 약간 감은 틀리죠. 30대라는 거하고 40대라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감이 틀리는데 아직은 실감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뭐 숫자는 뭐 별 의미는 없을 수는 있죠, 그제? 예. 자, 나이로 보면은 아직 인생에서 이제 한창 나이죠, 그죠? 예. 한창 아직은 혈기가 왕성한 나이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10년은 젊게 사는 시대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30대 초반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꿈과 희망이 많고 지금 한창 사회생활에서 열중하고 있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이죠, 그죠? 하지만 조금은 이제 경험도 있죠, 그죠? 인생살이 경험도 사회 경험도 한 10년 정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인생도 알 것 같고 또 앞으로 희망도 많고 그렇겠죠, 그죠? 지금 그렇지만 아직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본인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 어지간 이 운명이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가 이제 가장 쟁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은 내가 취해서 더욱더 좋게 만들고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피해서 가능하면 나쁜 것은 어떤 그 피해를 이제 줄이는 거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운명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운세 풀이 부분, 띠로 보는 중심이 아니고 띠 중심, 그러니까 뭐 동물의 어떤 뭐 특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띠를 그 사람으로 보고 보는 어떤 그런 운세 풀이가 아니고, 본인이 태어난 음양 오행의 하늘의 기운이 있어요. 천간이라고 해가지고, 갑을병진, 무기, 경신, 임계라는 천간의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운이 본인 자신이 나거든, 나, 자, 갑은 갑, 을은 을.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연, 띠, 그 다음에 태어난 월, 태어난 일, 시 등등을 이제 어떤 관계를 보는 게 이제 사주를 푸는, 사주 운명을 푸는 어떤 하나의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사주 전체로 푸는 것 같지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태어난 그러니까 띠라는 것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 정보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죠? 또 똑같은 임술 개띠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갑목으로 태어났냐, 을목으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스토리가, 유전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띠의 특성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 본인의 태어난 음양오행의 천간기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혹시 모르시면은 본인의 성명, 생년, 월일, 시를 음양력 구분해가지고 댓글에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시간 나는 대로. 자, 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섹터별로 그 자막처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하죠.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시간이 계신 분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재미있죠, 그죠? 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이나 참고가 될 거니까 뭐 좀 다 보시도 별 관계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저 임술이라는 것은, 임술은 좀 특색이 있어요. 82년생 임술생은 개띠인데, 우리 개띠 중에서도 뭐, 색깔로 구분하자면 5가지가 있는데, 개띠는 검은 개, 흑구, 검정개거든, 임술은. 그 다음에 푸른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개도 있고, 뭐, 흰 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황금개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가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의 가시거리로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임술이라는 저 개에 해당하는 저거는 기운이 저거는 어떤 우리가 개강 내지 어떤 백호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셉니다.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기질이 강한 개로 태어나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강한 기질, 거기다가 술이라는 것은 어떤 화개살이라고 하는데 화개살. 화개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 분야 내지 어떤 종교 내지 어떤 예술 예능 어떤 문학 이런 쪽에 어떤 또 기운을 가진 인연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어떤 살이에요. 그러니까 저 임술이라는 것은 백호살에다가 개광살에다가 강한 기질에다가 또 화개라는 어떤 저런 특별한 또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겹친 살이 띠가 임술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띠하고는 조금 특색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강한 기운을 가진 어떤 독특한 기질을 가진 저 기질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저거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갑은 어떻게, 을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저 강한 기질이라든지 저 어떤 화계의 어떤 문학 예술 어떤 학문에 대한 저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갑목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 큰 나무, 거목, 뭐 이런 식이죠. 뭐 소나무 같이 큰 나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나무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냥. 자, 저 갑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속성은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어떤 성질이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리드하려는 성향,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지.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고, 또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약간 독선적인 것도 있고, 주관도 강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계통 이런 적도 많고, 뭐 정치 분야도 있고, 어떤 공무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쪽, 공무원 계통 이런 쪽도 많고, 그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예. 자, 저러한 갑목은 또 기본적으로 인자하고 어질는 어떤 그런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어질다 보시면 됩니다. 인자한 마음. 자, 저러한 갑목이 이제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의 운이 주어졌어요. 근데 저 학문은, 어떤 정신적인 내지 어떤 진리에 대한 학문, 내지 어떤 문학, 예술 등등 이런 쪽의 학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화계살에 해당하는 어떤, 저런 어떤 재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재주, 재능, 어떤 이런 쪽, 또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쪽의 학문 내지 요즘은 이제 이과계통 전문적인 이과계통 이쪽 내지도 있고 또 예술이나 이쪽도 학문도 해당됩니다. 어지간 저 갑목은 임술년에 기본적으로 학문이 주어졌는데 본인의 감정에 맞는 감성에 맞는 내지 본인의 어떤 코드에 맞는 그런 학문 쪽 한쪽으로 어떤 전문적인 학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학문이 주어졌어 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어떤 그에 따른 어떤 재물도 재물 큰 재물이 주어지는데 저기 재물도 되지만 어떤 결과물 어떤 또 사물이나 물질을 다루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쪽의 어떤
경량성도 주어졌어요. 야, 저걸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관계가 아주 유정하고 좋으면은 저 기지를 내가 충분히 쓸 수가 있고,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못 쓰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임술생이라는 이제 강한 기질은 좀 기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되면 크게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좀 기질이 좀 어떤 그 기질을 내가 잘 사용을 하면 어떤 크게 이룰 수도 있고, 잘 사용을 못 하면은 좀 인생에 어떤 기복이 좀 많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띠가 되거든요. 참 간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태어난 월 일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 간목이 태어난 계절에 따른 특징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 5월 달이에요. 2, 3, 4월 달. 봄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은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러한 몸과 마음의 베이스 어떤 내공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예술의 재능 어떤 전문 기술 내지 어떤 이런 쪽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아마도 저 연에 나와 있는 주어지는 어떤 재물, 물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 저런 쪽하고 인연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것도 좋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육체 노동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뿌리와 근원이 튼튼하다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간목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 무엇인가를 하려는 액션하고 하려는 또 본인이 어떤 호기심 이런 게 많아요. 관심거리가 많아요. 그런 쪽으로 본인이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는 이런 쪽에 어떤 능력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서세술 이런 것도 좋고 대인관계 저세술 이런 것도 좋고 감정 표현 내지 어떤 감정 표출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다정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간목이 이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심리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초기 직장 생활에는 말단 직장 생활 때는 항상 직장이나 상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거하고 내가 내 자영업이라는 내 자립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하고 다르거든요.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래서 항상 본인을 하시려고 달라들 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 일을 하려고 달라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사주 운명을 감정하고 결과까지도 감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갈등이 좀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지혜스럽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자다. 그 능력을 연애에서 주어진 저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물질이죠. 어떤 결과물 또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권력이죠. 그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뭐 예체능 어떤 전문 기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주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명예, 어떤 권력운 이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약간 권력, 관운이 있다고 보세요, 관운. 그런데 이제 저 관운이 있는데, 관운이는 항상, 저거를 내가 이제 칼자루를 쥐고 내가 저 관을, 권력을, 내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공이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내공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라이센스, 어떤 자격증 내지 어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저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되는 거예요. 직장 직업에 애속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쪽에 말단으로서의.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떤 우리가 힘든 일, 어떤 허드렛 일 이런 쪽으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내지 학벌을 내지 그게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 해야만 남편 운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남편이나 남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사주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와 관련된 인연 이쪽이 좋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론주의자, 이상주의자,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쪽인데, 자, 거기다가 이제 저게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내공이 있잖아요. 자, 저렇게 이제 공부한 학문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뭐 교육적에 쓸 수도 되고, 그러니까 재물 쪽으로 가도 되고, 재물을 구하는 쪽으로 가셔도 되고, 관을 취하는 쪽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술, 체능, 뭐 예체능 이런 쪽으로, 기술 쪽으로 가도 되고, 기본적으로 좌우지간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게 가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제? 예. 또한 이상, 태어나는 계절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간목의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 2021년 운세를 보면은 간목은 첫째는 기인의 재물이 들어와요. 기인 재물. 그러니까 재물, 물질, 저도 기인의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물의 형태가 일정하게 계속 들어올 수 있고, 또한 기존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뭐 어떤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좌우지간 재물상이 기인의 형태로 내년에는 인연이 되는 해거니까 좋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또한 재물뿐 아니고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에서도 좋은 어떤 반듯한 직장, 직업, 명예운 내지 뭐 성진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은 반듯한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그지? 자, 육친적으로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새로운 이성 이런 쪽에 기인의 이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처라든지 기존의 어떤 배우자는 건강이나 이런 쪽에 조심하셔야 돼요. 좀 운이 막히는 해거든요. 그렇고 이제 또한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조금 어떤 애로사항 이런 쪽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경금, 그 다음에 정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장모님의 건강 이런 게 조금 주의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남녀 공이 이제 재물이, 기인의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부는 또 묶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아마 그 기인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묶이더라도, 그죠? 예. 이상 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 중에서도 간목이 큰 나무, 거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우리가 흔히들 뭐 농작물, 화초, 능쿨 식물 같은 다소 연약하게 보이는 거지. 이런 쪽의 어떤 나무를 상징하는데, 그렇지만 저 나무는 굉장히 끈질기고 끈기가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게 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꺾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구부렸으면 구부렸지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우리가 나약하게다고 약하게 보고 뽑으면 큰일 납니다. 탄탄한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면 꽁꽁 못해요. 꼼짝 못해요.
저러한 강인한 기질을 가진 을목도 또한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한, 어질 인자, 인자하고 사람이 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지? 자, 을목이 이제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저 강한 기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인데, 예, 기본적으로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올바르고 똑바른 학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쪽에 굉장히 학문이 잘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밑에 있는 백호에다가 화계살에 관련되니까 뭐 예술, 뭐 이런 쪽, 문학 계통, 이런 쪽, 내지 특수한 계통, 요즘으로 말하면 이과 계통도 됩니다. 이과 계통 쪽도 학문이, 이과 내지 뭐 예능 계통, 이런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학문과 함께 또 재물이 잘 주어졌어요. 재물이라는 게 굉장히 반듯한 재물, 이런 재물이 좋기 때문에 재물복도 있네요. 또 물질이나 사물을 굉장히 정밀하게 다루고 꼼꼼하게 다루는 이런 어떤 성향도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강한 기질의 백호와 이 백호와 계강과 화계의 강한 기질을 저 을목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 중요하죠, 그제? 자, 중요한데, 자, 저것을 이제 태어난 월일 시호의 관계가 굉장히 유정하고 좋으면은 내가 저 강한 기질을 내가 잘 쓰게 되고, 자, 그렇지 못하면은 좀 인생에 좀 기복이 좀 심합니다. 저게 워낙 강한 기질이기 때문에 저거를 잘못 다루면은 내 인생에 좀 인생의 오르내리는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임술이라는 강한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 볼 수 있겠지. 자, 저러한 을목이 태어난 계절에 들어간 또 특징이 있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 월달인데 을목의 뿌리와 근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근원이 튼튼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어떤 전문 기술이나 어떤 내 끼를 발휘해서 예체능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심지어는 육체 노동을 하는 이런 쪽도 할 수 있습니다.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탕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봄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꾼. 자기 표현력이 좋고, 본인이 하고 싶은 호기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쪽으로 뭘 하겠다는 어떤 의지력, 이런 행동력, 이런 것도 좋고, 그지? 한마디 해결사, 뭐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결해 내겠다는 이런 쪽. 기본적으로 또한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정다감한 이런 쪽도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심리가 항상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 초기에는 직장과 상사가 못마땅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능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일을 하려고 달라들 때는 반드시 정밀 감정을 받으셔가지고 정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을목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려는 심리 약해요. 내가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갈등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자,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운, 직업, 명예운 쪽이 좋아요. 한마디로 관운과 관련된 인연이 많죠, 그죠? 그쪽으로 인연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 관을 내가 이제 희롱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쓸 것이냐, 내가 관에
관이 애속되어 살아갈 것이냐는 결정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있느냐, 수준이 높으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와 학벌과, 그러니까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을 내가 희롱을 하면서 내가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쉽게 말해서 직장, 직업의 어떤 말단 직원으로 애속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쉽게 말해서 공부원 학부로는 저런 적이 떨어지면 남편은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격, 전문 라이센스 내지 어떤 학부론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물론 본인의 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어떤 학벌운 이쪽에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론가 내지 어떤 이상주의자,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어떤 기획력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뭐 교육 같은 거 써도 되고, 뭐 관 쪽으로 나가도 되고,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그러면 뭐 예체능 쪽 이쪽으로 가도 되고, 그지? 특히 예능 계통, 그지? 이런 쪽으로 가도 되고, 뭐 등등이죠.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지적 수준 내지 전문 자격 내지 전문 학벌을 가지고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태어난 연월 일시에 나와 있는 어떤 적성 쪽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또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자,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을목의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운이라, 신축년이 되면 을목은 기본적으로 평간의 빈대라,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는 해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재물적인 쪽에서 돈을 움직이면은 그것으로 인한 또 스트레스도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는 가능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네요. 직장에서도 일이 좀 많이 생기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재물 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돌아와요. 쉽게 말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조용히 몸과 마음을 수행하면서 나를 지키는 쪽,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떤 강하게 드는 압박감을 내가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그야말로 그냥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이 많이 생기더라도 가능하면 해피하세요. 그러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거를 악착같이 다 하려고 하다 내가 힘들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을목은 움직인 것, 어떤 재물을, 돈을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시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거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을목에 대해서 제가 항상 띠가 마찬가지인데, 내년 을목은, 그야말로,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여러상인 편제 부모 중에서 부친의 건강 쪽에 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친의 건강과 부친의 운이 좀 정체되고 막히는 해거든요. 이쪽은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화, 식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자녀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운이 좀 막힌다 볼 수 있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 부하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좀 있어요.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건강, 운도 조금 막히니까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상 조심할 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을목도 내년에 슬기로운 한 해를 맞이해가지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슬기롭게.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흔히 불을 상징하는데, 특히 이제 하늘에 태양을 상징을 하는 태양은 밝고 따뜻하고 만사 만물을 비추고 생육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은 생물을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도 무용지물 다 망가지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참 대단히 위대하죠. 그죠? 그래서 태양은 항상 그래서 밝고 상냥하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또 태양은 어떤 많이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 태양은 굉장히 좋거든요. 만인한테 어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꼭 뭐 여름에 겨울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뭐 그렇다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태양은 어디 희생 봉사하는 정신 이런 쪽도 많이 가지고 있다 봐야 됩니다. 많이 좋아하죠. 그죠? 자, 저러한 태양은 기본적으로 애절이 바르고 착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기질을 가진 병화가 임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술은 앞에 얘기했지만 백호와 개강의 강한 기질, 그리고 화계살의 어떤 학문, 어떤 강한 기질, 이 강한 기질을 이제 저 병화가 어떻게 쓸 것이냐인데, 예,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하는 쪽으로 다 나타났어요. 재능 내지 재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마음이 가고 하는 이런 쪽에 호기심 있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쪽인데, 저게 화계살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술, 문학, 계통 이런 쪽 내지 요즘은 또 이게 이과 계통도 되는데, 이과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 계통 이런 쪽으로 그쪽에 또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 임술이라는 개강 백호가 강한 기운을 가진 또 관살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공직 계통을 가게 되면 무관이나 어떤 이런 계통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 검찰 등 좀 센 직업, 기가 센 직업, 내지 실제로 어떤 극한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주 구조가 조금은 탁하면은요. 자, 저러한 기질들을 이제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 시월의 관계가 좋고 유정하면은 내가 저거를 잘 이용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인생에 좀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임술이라는 개강과 백호와 화계살을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 저 병화도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학문은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과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가 학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론주의자, 이상주의자,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맨, 기획력 이런 쪽이죠. 자, 그러한 지식의 수준 높은 뭔가 마음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는, 그걸 가지고 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명예를 취할 수도 있고, 뭐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 기술 끼를 발휘해서 예체능 쪽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학문운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에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강한 불길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거기다가 태어난 해의 저 술토라는 게 불의 창고, 불의 강한 기운이거든. 그거와 맞물리 가지고 아주 불기운이 강하거든요. 잘못하면 불이 너무 강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자, 저 강한 불기운 에너지죠. 쉽게 말해서 내 몸과 마음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예체능 쪽으로 가서 자 본인의 끼를 잘 발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태어난 일과 태어난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강한 어떤 기운을 쓸 수 있는 용처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좌우지간 건강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 노동도 할 수 있고, 육체를 쓰는 운동 쪽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내지 정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이고, 이론적인 걸 잘 몰라도 현실 통밥이 빠르죠. 그죠? 어떤 결정, 결단, 근데 한눈에 딱 보면 어떤 결과를 알아보는 이런 능력, 이게 사업가적인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관련된 어떤 기질인데, 그쪽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내 사업을 하려고 달라들 때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 구조인지 사주를 판단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재물에 애속돼서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과 관련된 일, 그 재정, 세무, 회계, 재정, 뭐 이런 쪽에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금융계통 쪽, 이런 쪽 내지, 그런 쪽,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쪽, 통제하는 쪽,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예, 그런 쪽을 하게 되면 아주 재능을 발휘하죠. 일 처리를 다 잘하고 일이 아주 마무리 깔끔하고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야 됩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이죠.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졌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쉽게 한마디로 이제 관운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관운이 좋은 거는 좋은데, 많은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부리 먹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이 돼가지고 관에서 어떤 말단으로 살아갈 것이냐, 쉽게 말해서 관에서 직장이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는 어디에 달려있냐,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운, 라이센스 운, 자격 내지 어떤 학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만 관운을, 좋은 관운, 쉽게 말해서 내가 관으로 출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단 관을 해가지고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공부 라이센스 원, 학벌운이 낮으면은 남자 원 쪽이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 복이 약해서 남자가 기본적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또한 병화는 겨울에 태어나면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환영받는 사람, 어디 가나 어떤 일거리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희생봉사도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 인생이. 그러니까 항상 병화는 일거리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시라는 거죠. 희생봉사도 좋지만 내가 있고 희생봉사죠, 그죠?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내년 신축년 2021년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어떤 특성이 들어오느냐? 자, 병화는 내년이 되면은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액션을 해가지고 일단은 일을 저지릅니다. 야, 어떤 액션, 런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저 결과가 돈이죠.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가 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예, 하시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하면 하게 될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러한 경우에 내가 이제 어떤 저 재물을 확실히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일단 액션은 내년에 하는 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을 한번 해보겠다는 심리도 좀 강하게 일어나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새로운 사업에 또 런칭을 하겠다고, 스타트 하겠다고 이렇게 달라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됩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둘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액션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 정밀 감정을 하셔가지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더더욱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경향이 많거든요. 자, 또 여자분들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내 능력대로 한번 일을 펼쳐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다음에 육친적으로 어떤 애로사항 주의할 사항인 육친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애로사항 내지 어떤 운이 좀 막히고요. 남녀공이 부하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녀공이 부친의 건강에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염려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친의 건강을 미리미리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형제 자매의 건강 쪽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유의할 사항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병화도 내년 한 해 맞이해서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 자연상에서 불을 상해요, 불. 근데 정화는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라 그러면은 정화는 하늘의 달과 별, 아름답게 빛나는 달과 별. 환상적이죠, 그죠? 아름답죠, 그죠? 예. 또한 문명의 불이다. 문명, 인간이 만든 문명, 전기불 같은 이런 불, 내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 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정화는 굉장히 지혜스러운 측면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또한 정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불이죠. 그죠? 매력적인 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 정화로 태어나신 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도하의 불과 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밝고 상냥하고 이렇습니다. 속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역시 병화와 같이 애절이 바르고 애의가 바르죠. 자, 그러한 정화가 자, 임술년에 이제 태어났어요. 임술년이라는 것은 개강백호의 강한 기운에다가 화계라는 또한 예술과 문학이나 이런 쪽에 또 강한 기질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런 강한 기질을 정화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중요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저 정화는 임술이라는 강한 기질을 정관, 올바른 관, 똑바른 관, 관운과 인연이 주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말하면 벼슬 하는 운이에요. 저게 벼슬, 요새로 말하면 공무원, 공직계통인데 올바른 관이니까 본인한테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 어떤 이게 이제 개강에 가는 관이기 때문에 정관이지만 무관계통으로 성공한 집안일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화는 임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한 부분에서 굉장히 한 어떤 반듯한 한 일가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또한 어떤 재주나 재능도 상당히 주어졌거든요. 특히 어떤 호기심이 많아서 재주, 재능, 약간 똑똑한 면, 어떤 인경변, 약간 영특한 면, 이런 기준도 주어졌어요, 보니까. 자, 저렇게 이제 기운은 잘 주어진 것 같아요. 주어진 저 기운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내가 저걸 내 것을 할지 못할지는 태어난 연, 월, 일, 시월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면은 내가 저것을 내 것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중간에 끝이 나고 풍파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임술이라는 것은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풍파가 기질도 있거든요. 잘 될 때는 크게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크게 잘못되는 어떤 풍파, 오르내림의 기운이 좀 강한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저런 정화가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계절별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자격, 학벌운 이쪽에 인연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상주의자, 이론가 뭐 이런 쪽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맨,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쪽, 그지? 그러한 또 기획력 이런 쪽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떤 풍부한 높은 어떤 수준의 어떤 학문 내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운 명예를 구하는 쪽에 쓸 수도 있고 권력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뭐 교육계통 이런 쪽에 쓸 수도 있고 뭐 재물을 구하는 쪽에 쓸 수 있겠죠. 또한 뭐 예체능 계통 이쪽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사주팔자에 태어난 월, 일, 시에서 어떤 용체가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은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운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정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같은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 강한 어떤 튼튼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하죠. 또 태어난 해가 어떤 술토, 불의 화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의 운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정화는 불이 강해도 폭발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불이 너무 강하면 저걸 어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용처가 태어난 일과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겠죠. 기본적으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와 몸 기운이 강하니까 심지어는 육체 노동을 해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있네요, 보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감각과 정보, 그쪽에 유전인자가 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통밥이 빠르고, 탁 보면 알죠. 그 이론이 약해도, 이론보다는 실천, 현실에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달라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방천지에 돈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여부는 좀 다릅니다. 특히 물질, 재물운이 사주에 강하게 나와 있으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그걸 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그 재물에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재물 따라 삼천리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돈 따라 삼천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강하게 태어난 사주들은 본인의 기운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역시 돈과 관련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아요. 뭐 재정, 뭐 세무, 뭐 회계,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나 어떤 금융계통 쪽 내지 수리와 숫자를 다루는 쪽 내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쪽의 직장을 하시게 되면 아주 일을 잘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 마무리가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과 관련돼서 인연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되죠. 자, 그런 쪽으로 관운이 주어졌지만은, 자, 저 관운,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쓸지 말지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일단 그쪽 인연이 좋기 때문에 인연이 잘 되는데, 내가 저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관의 힘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특히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 고급 관을 내가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이 되어서 말단 직장 생활 내지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되는 저거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이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그 점은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또한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겨울에 이 사람은 쓸모가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돼가지고 환영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일거리가 많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근데 희생봉사 하시는 건 좋은데 항상 내가 있고 나서 희생봉사지 내가 없이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내 밥그릇을 챙길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수성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계절별로 태어나는 데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정화가 내년은 신축년이 왔어요. 신축년이 오면은 정화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있었던 일, 호기심이 가는 일에 내년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년에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결과도 크게, 돈도 크게 한번 벌여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기술 내지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런 걸 하시면 좋아요. 전문적인 계통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있는데,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결과를 내가 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주 전체를 잘 판단하고 해봐가지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더더욱이나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그래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한번 일을 펼쳐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는 또 그런 심리도 강하게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런 경우에 남편하고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혜롭게 잘 극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육친적으로, 네, 정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 내지 처의 운이 조금 막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남녀공이, 재물, 현금의 흐름이 조금 막혀요. 예, 특히 현금의 흐름이 조금 잠기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기도 하고, 남녀 공이 아래 사람으로 인한 운이 좀 막혀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장모님의 건강이 조금은 어려워지기도 하는 해이기도 해요, 보니까.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상황이 없나요? 예, 그렇네요. 잘 참고하시고, 정화도 내년에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땅 중에서도 큰 태산, 이런 산을 상징하는데요. 예, 저 무토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시 여깁니다. 믿음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정 관계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속은 깊습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무토가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임술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개강 내지 백호의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거기다가 화계라는 또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는데, 자, 저 기질이 무토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한번 볼까요? 네, 어떤 굉장히 어떤 주관, 주체성, 이런 쪽, 고집이 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이 세고 주체성이 강해요. 강한 기질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크게 한번 어떻게, 무대를 펼쳐서, 세상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영역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토가 그 임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아주 강한 기질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것을 어떤 통제하고 관리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크게 잘 될 때는 크게 성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크게 망할 수도 있는 기복이 심한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임술이라는 게 강한 기질을 가기 때문에 저게 나하고 조화가 잘 맞으면은 크게 일어나고 안 맞으면은 나한테는 크게 어떤 스트레스를 작용하거든요.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저게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굉장히 좋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강한 기질에 내가 휘둘릴 수 있거든요. 자, 그건 사주 전체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저러한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운과 인연이 많아요. 자, 그쪽으로 인연이 되는 건 참 좋죠. 그죠? 좋은데, 자, 그 권력과 명예를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쓸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거기 애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르죠.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전문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은 저 관의 주인공이 되고 실력이 없으면은 저 관에 애속돼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면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가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남편 운이 내가 라이센스가 학벌이 좋으면 좋은 남편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운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 다음에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과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와 관련 인연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수준이 내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재물을 쓸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관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예체능이나 이런 어떤 전문 기술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더더욱이나 무토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술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기운이 더더욱 강하네요. 저 화랑 술토라는 것은 화의 창고인데 불창고죠.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이 너무 강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강한 기운을 어딘가에 쓸 수 있는 용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태어난 일이나 시에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이 있고, 재주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호기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 쪽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처세술도 있고, 능수능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도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표현력도 좋고, 대인관계 이런 것도 좋죠. 그죠? 한마디로 수단과 수완이 좋죠. 그죠? 자, 그러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라이센스, 본인의,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프리랜서로 내가 성공하고 여부는 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운세를 보고 해야 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주꾼이죠. 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심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초기 때는, 내가 말단일 때는 항상 직장과 상사가 못마땅해요.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준다는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그만둘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러한 능력자로 태어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하겠다는 심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한 어떤 갈등은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남자와의 갈등, 이런 게 있어요. 잘났죠, 이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눈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네요. 가을에 태어나면 능력자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고급스럽게 쓸 수 있죠. 그죠? 수준 높은 쪽에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무토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그런 쪽이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렇게 시키면서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 내지 현실주의자, 통밥이 빠르고 이론은 몰라도 딱 보면 알죠. 그죠? 결과를 바로 알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쪽이죠. 그죠? 자, 저런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지 못할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에 대한,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더라도 내 사업을 할 것인지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더더욱이나 저 무토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약하거든요. 그 재물이나 물질이라는 놈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약하면 그 물질이나 재물에 내가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니까.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돈과 관련된 직장 생활, 돈이나 물질, 수리나 숫자를 다루는 쪽, 그러니까 뭐 회계, 이런 쪽, 이런 재정 이런 쪽, 내지 어떤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어떤 금융계통 쪽,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이런 쪽으로 가면 아주 일을 잘하는 어떤 일꾼이죠. 그죠?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고급적인 재물이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 무토도, 겨울에 태어난 무토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그 다음에 학벌이 좋아야 돼.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재물을, 고급 재물을 내가 잘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무토가 신축년에 태어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신축년 내년 운세거든요. 내년 운세 신축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심 내지 승부욕, 여기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무언가를 액션을 하려는 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년은 나의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는 해거든요. 야, 근데 조금 먼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일을 해가지고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겠어요. 그래서 운세, 사주 전체적인 디테일 감정, 사주를 디테일하게 감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해야만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은 무토는 내년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거기다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강하게 나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내년에 어떤 기내 형태로 어떤 액션하는 어떤 운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까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다른 내년에 문서운도 좀 안 좋거든요. 문서가 잠기는 해이기 때문에, 문서도 내년에 잡는 건 좀 힘들어 보이면 안 좋아요. 그리고 남녀공이 육친 관계에서 모친의 건강이 좀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자녀의 운이 조금 막히는 해이기도 하고, 남녀공이 부하, 아래 사람의 운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또 한 형제 자매 간의 운이 좀 막히기도 하고,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거네요. 자, 무토도 내년에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땅 중에서 돼지, 큰 돼지, 이 돼지는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성질을 가졌죠. 그래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다고 봐야 돼. 이 기토는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만사 만물을 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죠. 그제?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그제? 굉장히 기토는 또한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기토는 또 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믿음을 중요시하죠. 그죠? 속이 깊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희생봉사만 하시면 좀 본인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항상 본인을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토는. 자, 저러한 기토가 임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임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백호와 개강의 강한 기질에다가 거기다가 화계까지 들어있어요. 화계.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될 수 있는 강한 기질을 가진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다르게 말하면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강한 기질을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잘 쓰게 되면 내가 크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해서 내가 휘둘릴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유정하고 좋으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토가 임술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체, 주관이 좋아요. 베이스가 튼튼하고, 어떤, 주체성이 있죠. 그죠? 경쟁심도 있고, 시기 실투심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어떤, 재물이 보면 아주 바른 재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고 꼼꼼한 이런 쪽에, 그래서 일처리도 깔끔하게 잘하는 이런 쪽인데, 자,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저기에, 그런데 강한 기질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겠다는 어떤 이런 기질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어떤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봐야 되겠노. 일단은 본인이 주체나 주관이 강한 기질이 주어졌고, 또 재물론도 잘 주어졌어요. 올바른 재물이, 똑바른 재물이 잘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조상 쪽에서 한 번 또 엎어 먹을 수 있어 보니까, 저게 어떤 급제, 도둑놈 같은 그런 심리도 있었네 보니까. 도둑놈 이상하나? 자, 저랑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에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잘 되고 인연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저게 조상과 관련 이제 계절과 관련된 인연인데, 자, 저러하게 좋았지만, 자, 저러한 권력과 명예가 관운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안 그러면 거기에 애속이 돼 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지 말 것인지 결정을 잘 지었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내지 학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내가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학벌이라는 전문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저 관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면서 관을 희롱하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관에 애속이 돼가지고 말단으로 살아가게 돼요. 힘들게. 안 그러면 직장, 직업의 변동이 심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학벌이나 학문 수준이 높지 않으면은 남편 운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 남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 운이 항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만이 내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어야 내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기토가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기토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론가 내지 이상주의자,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맨, 기획력, 이런 쪽이거든요. 자, 그러한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내공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어떤 전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예체능 같은 거 갈 수도 있겠죠. 일단 공부운이 강해져졌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화운이 강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해의 기운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거를 쓸 수 있는 용처가 시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되겠네.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 재능꾼이에요.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은 호기심이 많은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액션을 하고 나아가서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수완이 좋고, 서세술도 좋고, 자기 감정 표현, 표출 수단이 좋죠. 그죠?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디다 쓸 것이냐, 관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예술, 예체능 쪽에도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런 사주전적 구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능꾼,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내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프리랜서로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은, 자, 프리랜서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항상 나는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말단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직장이나 상급자가 못마땅해요. 왜냐? 내 능력을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하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하고 성공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거든요. 그럴 때는 사주 감정을 디테일하게 해보셔가지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가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눈이 높죠,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눈이 높다. 자, 기토가 이제, 가을을 했고,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에 태어나면은, 재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많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통밥이 빠르죠. 그죠? 돈에 대한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될 심리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약할 때는 그게 끌려가거든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의 애속이 돼가지고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 태어나신 분이 사업 매일을 하실 때는 사주에서 내가 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다루는 쪽, 재무, 뭐 회계, 뭐 이런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안 그러면은 어떤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기토가 태어나면 굉장히 일꾼이죠. 아주 일을 잘하고 아주 부진하고 아주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사람을 지구는 좀 참 좋겠네요. 마찬가지 기토가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지만은 내가 그 재물을 크게 희롱하고 내가 제대로 지려고 그러면은 고급 재물로 내가 쓰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라이센스, 자격, 어떤 학벌,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으면은 내가 저 재물을 고급스럽게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재물에 끌려가야 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겨울에 태어난 기토는 공부를 죽으라고 하시라.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기토가 이제 신축년에, 내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 기토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액션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꽂히게 되거든요. 나는 나의 갈 길을 한번 가보겠다. 내가 강한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것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쪽에 심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내공이 더 깊어지는 기술이나 깊어지는 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결과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거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하면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쪽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 하고 싶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업의 어떤 펼치기도 하지만 어떤 기존 사업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가기도 하네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액션을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건 상당히 안 좋아요.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는 정말로 정밀 감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운에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해가지고 정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 실패하게 됩니다. 또한 여자분은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을 펼쳐보겠다고 또 나설 수도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좀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은 더 그래요. 내년 운세 대충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내년에 육친 관계가 한번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남녀 공이 부하로 인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고요. 여자는 자녀로 인한 어떤 운이 좀 막히거든요. 자녀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실 것 같아요. 내년에 기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이 조금은 정체되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은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에도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쇠, 바위 뭐 이런 식을 상징을 하는데요. 좀 약간은 강직하고 강하고 약간은 거칠죠, 그죠? 약간은 세죠, 그죠? 그런 뉘앙스가 있죠, 감이 있죠, 그죠? 자, 또 경금은 어떤 정의, 어떤 정의파, 어떤 명분 이런 쪽을 중요시기도 합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졌다는 거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이제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다면 임술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백호와 개강이라는 강한 기질에다가 또 화계라는 또 독특한 어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어떤 예술이나 예능 계통 쪽에서
학문 쪽에서 내지 어떤 뭐 좌우지간 어느 쪽에서 크게 한번 돼 보겠다는 어떤 그런 기질이 강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거기다가 경금 본인도 또 강한 기질이 있거든요. 야, 그런데 저 경금이 임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쪽에서 깊이 빠져들어가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전문직 계통에서 아주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게 이제 내가 태어난 월일시와 조화가 잘 되면은 저기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잘 강한 기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게 장애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인생이 좀 기복이 많고 약간 굴곡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주 전체 상황을 잘 봐야 되고, 운의 흐름도 잘 봐야 될 건데 보니까, 어떤 액션을 할 때는. 자, 저러한 경금이 어떤 학문운도 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친 학문, 내가 좋아하는 학문 쪽으로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좌우지간 사주 구조가 좀 좋으면 아주 크게 풀릴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인생이 그릇은 크죠. 예. 자, 저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볼까요?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그런 쪽에 정보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그게 주어졌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가적인 기질, 돈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쪽이죠. 현실주의자이죠. 굉장히, 딱 보면 알죠. 통밥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론은 몰라도, 심지어는. 그래서 본인의 일을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그게 끌리가 버리거든. 내가 약하면은 그걸 지지를 못하고 거기에 애속돼 가지고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재물 따라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내가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인지 없는지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현실주의자, 돈에 대한 쪽으로 감각이 이제 뛰어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항상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재정이나 뭐 회계나 뭐 이런 쪽, 이제 이런 쪽,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금융계통 쪽, 안 그러면 사물이나 사람, 조직을 관리 통제하는 쪽, 이런 쪽을 일을 하시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는,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깔끔하게 일을 어떤 부지런하게, 아주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면 상당히 좋아요. 자, 일단 사업가진 기질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거든요. 여름은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관운이 있거든요. 근데 저 관이 있는 거는 좋은데, 저 관을 내가 실제로 내가 이용을 하고, 내가 활용을 하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이용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돼 가지고 말단 관생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결단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관운이 좋은까지는 좋은데, 근데 반드시 저 관이 고급관이 되고 내가 관에서 칼자루를 쥐고 내가 어떤 관으로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출근하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돼요. 심지어 쉽게 말해서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관운으로, 권력으로 출세가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말단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저게 본인의 어떤 공부나 또 수준이 낮으면은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편 운이 한마디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직장 직업은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나 남자나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이 높아야 된다.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본 베이스, 뿌리, 근원이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튼튼한 근본 베이스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좌우지간 기능 쪽이죠.
자, 그러고는 다른 쪽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태어난 월, 일이나 시에서 그 사용처가 잘 나오고 있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 베이스가 근원이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계통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육체노동을 얼마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좀 거칠고. 자, 이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연에 나와 있는, 연에서 주어진 어떤 전문 계통을 가지고, 크게 또 한번, 빛을 발할 수도 있겠어, 보니까. 나중에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그 다음에 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능력자, 재주, 재능꾼. 본인이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쪽으로 뭘 해보겠다고 액션을 취하는 쪽. 해결사. 재능꾼, 수단 수완이 좋고, 서세술이 좋고, 감정 표현도 잘하고, 비교적 감정이 풍부한 편이죠. 그죠? 다정다감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하는 거는 좋은데 성공할지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리랜서를 할 때는 사주 전체를 봐가지고, 정밀 감정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요. 자, 그래서 한번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직장 생활을 초기에는 좀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내가 능력자인데, 직장에 가보니까 직장인고 상사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능력을 뒷받침을 못 해주죠. 그래서, 하지만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항상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저러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뭐 관을, 직장, 권력,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 재능 쪽으로 가지고 내 길을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꼭. 특히 여자분은 자기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는 눈이 높아가지고 결혼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지? 잘났죠, 그죠? 예. 자, 저러한 수가 경금이 빼어난 기운을 가졌네요. 태어난 해에도 빼어난 기운이 주어졌는데 월에서 그래도 주어졌기 때문에 첨가돼 가지고 아주 능력자네요. 오지랖도 굉장히 넓겠어 보니까 사방팔방 미인이 될 수 있겠네 보니까. 자, 저러한 경금이 이제 계절별 태어나서 특징을 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은 신축년인데 경금이 신축년 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인의 문서운이 좋습니다. 기인의 문서, 소식운, 기인의 소식, 기인의 정보운, 기인의 어떤 시험운. 내년은 대체로 좋은 소식이 오는 해네요. 좋은 문서, 기인의 문서, 소식, 정보 이런 쪽이네요.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승부욕 이런 쪽도 강하게 생기는 해네요. 또 어떤 저 기인의 문서가 어떤 동업과 관련된 이런 문서이기도 하고 또 공동의 문서에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문서는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내년에는 치아시도 좋아요. 예. 시험운도 좋고 유사람운, 인터운도 있고 그러지. 내년에 경금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육친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예, 남녀 공이 관우는 직장, 직업, 명예운은 조금 막힌 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어 보니까. 육신적으로 여자는 남편의 건강이라든지 운이 좀 막힌 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는 자녀의 건강 운이 좀 막힌 해이기도 하네요. 남녀 공이 모친의 건강도 조금 문제가 되네요. 예, 그런 쪽에 약간 인연이 기도 하고 이제 기존의 문서는 좀 맡겨요. 새로운 문서는 잘 들어오는데 기존의 문서는 묶이는 해니까 문서를 움직이는 건 좀 어렵게 보이네요. 그 외에 좀
토경금. 예. 또한 본인의 건강도 좀 챙기셔야 되거든요. 본인의 건강도 조금 침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경금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신축년 한 해도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속 중에서도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을 합니다. 역시 금이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강직하고 강한 어떤 일면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신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잘생겼죠. 그죠? 예쁘죠? 내가 보석이니까 깔끔한 측면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좀 까칠한 면도 있습니다. 약간 냉정하고 내 잘났죠. 그죠? 이쁘다. 당연하죠. 보석이니까. 자, 그렇지만 또 저 신금도 굉장히 의리, 정의 이런 쪽을 중요시합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신금이 이제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임술은 앞에서 했지만 백호의 강한 기질과 개강의 강한 기질, 또 화계라는 가장 화려한 어떤 문학 예술 쪽의 어떤 학문 쪽의 어떤 강한 기질. 자, 이게 전부 다 어우러진 아주 강한 임술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신금이 봤을 때는 굉장히 총명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소년의 총명함, 특히 언변의 총명함, 뛰어난 언변의 총명함, 이런 쪽으로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그 기질, 그 총명함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는 태어난 월, 일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저거를 잘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좀 지체돼가지고 약간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임술이라는 저 강한 기질은 잘 쓰게 되면은 내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잘 쓰게 되면은 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술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띠가 그래요. 그 띠가 나하고 관계에서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금은 기본적으로 아주 소년의 아주 천재성 내지 어떤 똑똑함, 총명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러한 신금이 태어난 계절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 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2, 3, 4, 5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그런 어떤 DNA가 조졌어요. 자,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어떤 재물, 현실적인 어떤 감각, 딱 보면 통밥이 빠르죠. 그죠? 이론은 몰라도 결과가 빠르고, 그리고 일을 잘 처리하고 깔끔한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저런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재물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색이 있어요. 내가 재물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내가 약하면 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내가 재물을 취하겠다고 내 사업을 벌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돈과 관련된 일, 뭐 재정, 회계, 뭐 세무, 뭐 돈을 다루는 쪽, 이런 쪽이 좋아요.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 이런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아요. 아주 사람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죠. 그죠? 직장에서 직원으로 두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한 재능이 봄에 태어나면 주어졌거든요. 마찬가지 제가 강하기 때문에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본인은 기운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내지 라이센스 학벌이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 재물을 내가 고급 재물을 내가 충분히 희롱할 수 있거든요. 사업도 할 수 있고. 자,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관에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휘두를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이 되어가지고 말단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라이센스, 자격증, 학벌, 쉽게 말해서 실력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높으면은 내가 저 관 명예, 직장 명예를 권력을 내가 쥐고 내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단 직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힘들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 복이 떨어지거든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근원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뭐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예체능 쪽으로 가지고 내 끼를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자, 그거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그 용처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른데, 일단은 베이스가 튼튼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육체적인 노동도 할 수 있어요.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가을에 태어나면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을 본인이 마음껏 발휘할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 재능이 뛰어나다 볼 수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 호기심 있는 쪽으로, 한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뭐 액션을 하고 하는 쪽, 한마디로 수단과 수완이 좋고, 서세술도 좋고, 감정 표현도 좋고, 감정이 풍부하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그야말로 예체능적으로 가지고 끼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능력자, 상당한 재주꾼입니다. 능력자입니다. 태어난 해의 저 임술의 어떤 재능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본인은 프리랜서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될 수가 있어 보니까, 그래도 프리랜서로 살면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죠?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직장 초기에는 말단 때는 불만이 많아요. 직장과 상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내 능력을 뒷받침 못 해준다고 보시오. 자, 그렇지만 직장을 그만두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능력과 별개로 성패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아주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내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이든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좀 유의해 가지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결혼 증인계는 좀 결혼 눈이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좀 결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났죠, 그죠? 예, 잘났습니다. 겨울에 태어나면 신금이 잘났고 이쁘고 빼어나네요.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2021년에는 신금이 어떠냐 표현인, 예,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지고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내지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상상력, 몽상 이런 쪽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본인의 주체성이나 주관이 굉장히 강해지는 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쪽을 이용하는 쪽은 좋아요. 예술이나 어떤 문학이나, 안 그러면 어떤 상상을 묻고 사는 쪽, 지금 꿈을 묻고 사는 쪽, 꿈을 펼치는 쪽, 픽션을 하는 쪽, 이런 쪽은 좋아요. 그런 쪽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생각, 상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망상이 많이 떠오르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망상을 그대로 믿고, 쉽게 말해서 그게 하나의 또 어떤 귀에 솔깃한 소식,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의심하고 의심하라.
또한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라. 절대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게 들어있거든요. 시키면서 꿈이죠, 꿈.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현실적인 쪽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특성이 내년에 주어졌어요. 보니까 변인. 안 그러면 이제 뭐 인생 공부, 철학 공부, 뭐 어떤 인생의 진리 공부, 이런 공부운도 그런 쪽의 공부는 잘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특성이 좋고 내년에 육친관계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정평관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변인 문제가 없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뭐 형제간에 좀 건강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신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신축년도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 물은 바다와 호수 같은 큰 물을 상징해요. 대해, 이런 쪽. 그래서 임수는 기본적으로 깊고 깊은 물이라 볼 수 있고, 또 임수는 속이 깊고, 자기 것을 잘 안 드러내죠. 그렇지만 임수는 안으로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무토와는 조금 달라요. 무토는 굉장히 안으로도 굉장히 조금 단단한데 임수는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보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한 수라는 놈은 굉장히 지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계통에도 많이 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러한 임수가 이제 임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임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임술이라는 것은 임술이라는 게 제가 백호의 강한 기질과 개강의 강한 기질과 또 화계라는 강한 어떤 또 기질이 있거든요. 세 개의 기질이 강하게 어떤 중복된 띠에 제 띠가. 그런데 저는 크게 되면 크게 되고, 잘못하면 어떤 풍파가 좀 심한 이런 쪽에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저 임수를 내가 어떻게, 임술이라는 저 기운을 어떻게 내가 이제,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룰 것이냐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물론 태어난 월, 일, 10월의 관계가 좋아하고, 조화롭고 이제 어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제 그거는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런 기운이 주어졌는데 기본적으로는 임술리는 본인의 기운이 좀 강한 쪽으로 주체나 주관이 좀 강한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 주어지면서 어떤 관살이 주어졌네요. 어떤 살의 기운도 강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 살이란 것은 근력으로 보면 무관계통이에요. 군인이나 검찰, 경찰 같은 내지 어떤 좀 극한 직업 내지 어떤 센 직업 이런 쪽에 어떤 강한 쪽에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기질이 굉장히 강하게 뭉쳤거든요. 저거를 내가 잘 쓰게 되면 내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에 휘둘리 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식이거든요. 자,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강한 기질이 주어졌어요. 자, 임수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계절별 특성,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재능꾼이에요. 한마디로, 본인의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깊이 파고들고, 그쪽으로 관련 액션이 강하죠. 수단과 수완이 좋고, 서세술도 좋고, 또한 어떤 감정 쪽의 표현도 좋고, 감정이 풍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재능을 가진다. 저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이냐?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관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체능 쪽으로 가가지고 내 끼를 발휘하는 데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거는 사주 전체적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능꾼으로 태어났다. 수완이 좋은 쪽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프리랜서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살아가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내 능력하고는 별개란 문제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특히 직장 초기에는 본인이 직장이나 직장 상사가 못마땅해요. 왜냐? 내 능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내 자영업을 해가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능력은 별 관계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사주의 디테일한 감정을 해가지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자, 이러한 한마디로 능력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어떤 갈등 관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부분은 매우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결혼 정년기, 결혼 넘어갔죠, 그죠? 예, 그렇네요. 한마디로 나는 능력자, 재주꾼이 있기 때문에 나 있죠. 눈이 높죠, 그죠? 예,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양력으로 5, 6, 7단데, 여름에 임수가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사업가진 기질, 현실주의자, 그리고 통발이 빨라요. 이론은 잘 몰라도 결론을 바로 읽어내죠. 이게 그래서 사업가진 기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물질이라는 놈은, 돈이라는 놈은 특색이 있어요. 내가 힘이 약하면은 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돈이 너무 많으면은, 왕하면은, 내가 힘이 약할 때는 그 돈에 내가 끌려가요. 물질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쪽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물질 따라,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질이, 돈이 왕성할 때는 내가 그것을 취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업을 벌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돈 따라 삼천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데, 직장생활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숫자와 소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을 하시든지, 돈과 관련된 재정, 뭐 회계, 뭐 이런 쪽, 뭐 세무 이런 쪽 내지,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는 쪽 내지 어떤 금융계통 쪽,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면 좋아요. 특히 일꾼이죠. 아주 일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부지런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원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그쪽 운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공부운, 그 어떤 내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예, 기본적으로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예체능 쪽으로 가지고 끼를 발생할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학벌운 쪽으로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상주의자, 이론가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이상주의자, 이론가, 기획하고 어떤 생상하고 상상하고 하는 이런 쪽에 아이디어 쪽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쪽이 좋죠, 그죠? 예, 그런 쪽에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 1월달인데, 같은 물의 기운에 태어나가지고 몸과 마음의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근본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하다. 내공이 있다. 자,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마찬가지.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끼를 발휘해가지고 예체능 쪽에 갈 수도 있고, 예, 등등인데, 자, 어디에 쓸 것인지는 태어난 월과 시에 그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고, 임수의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21년이 되면 임수는 어떻게 되느냐? 무슨 정보가 도나 한번 볼까요? 자, 신금, 정확한 어떤 문서운이 들어왔어요. 좋은 문서운, 올바른 문서운, 올바른 소식운, 올바른 정보운, 좋은 어떤 시험운, 예,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다 좋아요. 예, 그리고 어떤 윗사람의 어떤 인덕운, 이런 쪽이네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의 인덕을 도움을 구하고 싶은 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보니까. 다 그와 어울려서 어떤
직장, 직업, 명예운 이쪽도 좋아해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반듯한 직장을 구할 수 있고요. 예, 어떤 명예, 권력 이런 쪽도 좋고, 직장인은 진급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네요. 기본적으로 임수는 내년에 기본적으로 좋은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약 희망적인 한 해, 기대가 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주의할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육친관계로 보면은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이 조금은 지체되고 어떤 움츠러드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기존에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에 현금의 흐름이 조금 묶이는 해이긴 합니다. 보니까. 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배우자, 남편의 건강이나 어떤 이런 운이 좀 막히는 해네요. 예. 그쪽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나요? 예, 그 정도네요. 자, 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년 한 해도, 슬기롭고,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인데 저 개수는 생명수, 먹고 마시는 물, 동식물이 필요한 물, 우리가 생활용수, 우리가 저 개수를 흔히 이제 빗물에다가 비유, 빗물. 비라는 것은 만사 만물에 다 필요하죠. 그죠? 비가 오면 심지어는 무생물조차도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하죠. 그죠? 그래서 저 개수는 언제 어디서나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환영받고, 다르게 말하면 할 일이 많아요. 희생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이나 개수는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항상 내가 있고 희생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고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수성해야 됩니다.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거든요. 희생봉사만 할 수 있으니까. 자, 저러한 개수는 또한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혜로워요. 예, 자,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수가, 촉성을 가진 개수가 임술년에 태어났어요. 자, 임술이라는 것은 앞에도 했지만은 개강에 강한 기준, 내지 백호에 강한 기준, 거기다가 화계의 살이라는 또 어떤 강한 기질, 이 강한 기질 세 개가 다 겹친 띠예요. 자, 이것을 내가 잘 쓰게 되면 나는 한 분야에서 크게 잘 되고, 잘못 쓰게 되면 휘둘리 가지고 힘들게 되죠. 약간 풍파가 있는 그런 쪽이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태어난 월, 일, 10월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잘 쓰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풍파를 겪게 되거든요. 자, 어지간 임술이라는 건 좀 힘든, 굉장히 강한 기질입니다. 자, 저 강한 기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임수 입장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베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기운이 주어졌어요. 예, 그리고 본인의 주체성 내지 주관, 경쟁심, 시기심, 이런 쪽도 강해져줬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올바른 품행이 방정하고 올바른 쪽에 어떤 그런 심리가 강해졌어요. 그게 올바른 관, 올바른 직장, 명예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저 강한 기질은 강하지만은 어떤 품행이나 태도는 굉장히 올바르고 아주 반듯하다 볼 수 있어요. 자, 저러한 관운이 주어지는데 저것을 내가 끝까지 잘 가져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 조화를 잘 봐야 되겠죠. 그게 조화로우면은 잘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초년 내지 중반에 그 인연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개수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꾼, 재주꾼. 한마디로, 수완이 좋고, 처세술도 좋고, 감정이 풍부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밖으로 표현하고, 이런 쪽이죠.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저 능력을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관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어떤 재물을 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한마디로 또 예체능 같은 거 가지고 어떤 끼를 발휘해가지고, 재능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내가 능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데, 자, 프리랜서가 성공의 여부는 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프리랜서로 하실 때는, 내가 성공하지 말지를 사주의 정밀 감정을 해가지고 정밀한 디테일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명의 기본적인 베이스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될 것인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직장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특히 초반 말단 직원 때는 항상 직장이나 상급자가 못마땅해요. 내 능력을 못 받쳐주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떤 직장을 그만둘 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직장인데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게 된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남편이나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해요. 이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부분에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재주꾼이고 재능꾼이다, 나는 능력자다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겠어요. 달랐죠, 그죠? 프리랜서적인 측면이 좀 강하네요. 그걸 가지고 연애에 있는 저 정관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능력자로 태어났다, 남녀 관계없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이제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르는데,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빨라요. 현실주의자이고 통밥이 빠르고, 이론은 몰라도 딱 보면 알죠, 그죠? 계장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일을 처리를 잘하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기술이 가지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니까. 하지만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놈은 너무 힘이 강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걸 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내가 돈의 노예, 돈에 끌려가는 거야. 돈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사업가적인 기질, 재능이 있더라도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지 못할지는 사주 전체 상황을 봐야 되고 운도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 좋아요. 재정과 관련된 일, 뭐 회계 분야 이런 쪽에 어떤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는 쪽, 그러니까 숫자와 수리를 다루고 어떤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쪽, 내지 금융계통 쪽,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주 부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서 아주 잘합니다. 아주 일 처리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졌어요. 일단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강한 공부, 내공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높은 수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어떤 예체능 쪽으로 가가지고 끼를 발견할 수 있겠죠. 좌우지간 전문 라이센스, 전문 자격 내지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론가라고 볼 수 있죠. 아이디어맨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어떤 기획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교육계통도 잘 쓸 수 있고, 뭐 어디서나 잘 쓸 수 있겠죠. 자, 그 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가로서 끝날 가능성도 있죠. 그죠?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면 같은 물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근본 베이스, 몸과 마음의 근원이 튼튼하죠. 근본이 튼튼하고,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근본을 가지고, 근원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예, 마찬가지로, 에서 돈을 버는 데 쓸 수도 있고,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관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 예체능 가지고 끼를 발산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단순 노동이나 단순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는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잘 참고하시고요. 자, 개수가 내년 신축년 운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신축년 소띠가 되면은 개수는
예,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풍부해지고 상상, 망상이 떠오르는 해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면 아이디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망상이 떠오르는 해거든요. 근데 저거를 잘 활용하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쓰고, 픽션을 쓰는 쪽은 좋아요. 아이디어, 생각, 획기적인 어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역발상 생각, 이런 쪽을 필요로 하는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쪽, 픽션 쪽, 이런 쪽은 좋습니다. 그런 쪽은 그래서 그게 뭐 예술이나 뭐 어떤 문학 이런 쪽이 또 되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쪽은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또한 약간은 그런 쪽은 내년에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들어오는 기회에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상이고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잡념들은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또한 저게 이제 문서원이 될 수 있는데, 저 문서는 의심하고 의심해가지고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면 그거는 사기일수, 사기. 올 때는 아주 기회솔깃해서 왔는데, 그 문서운이, 내용이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라. 또한 어떤 직장 관운도 직장에서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받아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거의 공부하는 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에 대한 공부, 철학의 공부, 어떤 인생의 진리에 대한 공부, 이런 쪽에 어떤 공부, 종교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공부를 하는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한쪽으로 특히 종교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좋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그리고 그 다음 육신각에서 좀 애도상, 남녀 공의 부친의 건강, 부친의 운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정체된 해니까, 그거는 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큰 돈이 한 번 또 잠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도 투자하시면 안 되겠네, 보니까요. 그 투자해가지고, 문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또 평가에 관계없고, 문서도 잠기는 해요, 보니까. 그래서 문서를 내년 진짜 잡으면 안 되네, 보니까. 예, 문서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네요. 예, 이상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개수도 내년 한 해를, 슬기롭고, 좋은 한 해로 맞이해가지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1982년생 개띠 임술생에 대해서 내년 한 해 운세와 대략적인 인생 전체적인 아웃도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서로가 적선하는 겁니다. 적선시가 필요여경, 적선하는 과정에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